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아파트는 조인트 벤처, 흥하기 쉬운 구조이나 폭망은 더 쉽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조인트 벤처 구조부터 봅니다. 분양 시점의 파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인트 벤처니까 일종의 동업이죠. 파이를 만들어서 이익을 나누어 갔습니다. 가장 큰 이익은 조합에서 가져갑니다. 조합의 이익이 가장 큰데 그러나 n분의 1이죠. 그런데 시공사는 그것보다는 적은 파이를 가져가지만 시공사는 몇 개 안 되죠. 막대한 이익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당연한 것이 사실은 시공사에서 사업 실패했을 때 그 부담을 거의 대부분 떠안고 가기 때문에 시공사 많이 가져갈 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분양자가 있죠. 수분양자, 분양받는 사람들. 그런데 로또 분양이다 이런 말은 많지만 그 로또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입주 시점이 왔을 때 가격이 폭등하면은 그러면 로또가 되겠지만 분양 시점에서는 시공사는 넘기고 싶어 죽겠다는 물량을 받아간 사람일 뿐입니다. 수분양자의 이익은 분양 시점에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있는데 구태여 기타를 좀 설명한다면 언론사가 일단 있겠죠. 광고 수익을 챙기고 그리고 분양 대행사도 수익이 있죠. 그리고 중개사, 그 동네 중개사들 아파트 하나 보고 오기도 합니다. 전월세 및 매매 계약 대량 터지고 그리고 보너스로 회사 보유분 계약 성공 시 2천만 원 등 요런 조건을 내걸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금 부동산 소유주, 그러니까 이주 시점이 왔을 때 임금 부동산 소유주들은 일단 혜택을 보고 그리고 아파트 분양이 성공해가지고 입주가 성공해서 동네가 한 단계 더 좋아지고 인구 유입이 많다면 계속 대박 터지겠죠. 그래서 조인트 벤처의 한 구석을 차지하는 기타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기타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분양 시점의 파이는 조합, 시공사, 수분양자 이렇게 삼각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입주 시점쯤에 왔을 때 분양 후 아파트 2배 상승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파이가 커지는 거죠. 당연히 파이가 커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제일 크게 이익을 보는 사람은 수분양자겠죠. 로또가 터진 겁니다. 로또가 이럴 때 터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참고로 분양 시점에서는 이게 로또 아파트인지 로또 아파트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지금처럼 고금리로 주택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오히려 분양가보다도 가격이 내려갈 거고 상황이 좋으면 2배도 오르는 거고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아무튼 분양 후에 아파트 2배 상승하면은 수분양자는 로또 터지는 거고 조합도 더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시공사는 분양 완판 안정적으로 해서 좋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성공 사례만 보면은 로또 분양을 왜 하나? 조합하고 시공사가 다 들고 가지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금융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사업 실패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조합과 시공사는 왜 분양을 할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한다면 시공사에서 공사비를 선투입을 합니다. 분양 실패하면은 시공사에서 이자 부담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성급금을 줄 돈이 없죠. 그리고 분양이 완판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합도 본인들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죠.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시공사는 적정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시공사 공사비 선투입 하고 나서 완공 후에 고가로 매각해서
추가로 이익을 왜 안 챙기나? 이런 질문을 또 한 번 더 던지신다면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분양 완파는 최저가 기준이다. 무슨 소리냐 하면 분양하기 전에 시장 조사를 하면은 매수 희망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엄청나게 높은 가격에 매수하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만 매수하겠다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분양이 완판되려면 최고가가 아니라 최저 매수 희망가를 가지고 분양을 해야지 완판이 되겠죠. 그래서 분양 완판은 최저가 기준이다. 요것을 일단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서 준공 후에 시장 여건이 동일하다면 2배 상승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반쪽알이 난 것도 아니고 그냥 분양할 때 하고 시세가 비슷하다. 시장 여건이 비슷하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그때도 완판 가능 가격은 분양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분양을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경우에는 소유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새 아파트니까 거주하는 사람도 꽤 많겠죠. 일부 매도 물량이 있겠으나 호가는 저 위에 형성될 겁니다. 호가니까. 그런데 그냥 한번 불러봤는데 거래 한두 건은 되죠. 한 건만 거래가 되면은 그게 실거래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확 올라 버리죠. 이게 분양 체제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업이 끝나고 시공사가 전체 물량을 다 들고 있는데 요거를 준공하고 나서 다 팔아야 된다 라고 하면은 매도 가격은 저 위에 가격이 될 수가 없죠. 저 밑에 가격, 완판 가능한 가격, 어차피 분양가 그 가격에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금융 비용만 더 들어간 셈이죠. 그러면은 좋을 게 없죠. 사업 자체도 부담스럽고 공사 자체도 돈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은 좀 덜 부담스러운데 이자 부담까지 하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나중에 본인들이 다 팔아야 한다면 큰 실익이 없고 거기다가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또 분양이라고 말은 하지만 제발 다 분양되라. 분양 안 되면 우리가 들고 가야 되는데 그거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분양 완판을 원하지 아파트를 들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시공사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로또 분양은 없습니다. 로또 분양이라는 것은 없고 그냥 숫자 장난입니다. 분양하고 나서 호가, 저 위에 있는 호가로 한두 건 거래됐다고 그 아파트 시세가 저 위에 형성되는 것이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결과만 놓고 보면 사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알고 보면 분양가는 저 밑에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분양가는 어떤 가격인가? 시공사도 남겨먹고 조합도 남겨먹고 이놈저놈 다 남겨먹은 그런 가격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가격일 수가 있는 거죠. 원가법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분양을 받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는 매수하지 말고 매도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시행을 해가지고 분양을 해서 아파트 지어서 팔아먹어라. 그게 제일 많이 남는다. 그게 위너다. 분양 받으면은 일단 손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파트 JV 폭망하기 쉬운 구조라고 했는데 지금 만약에 저와 시각이 같은 사람이 국민 대다수가 된다면 소비자가 아파트가 뭔지 잘 알게 된다면 아파트 JV는 무조건 폭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비 올라서 사업 진행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지만 현재로서는 미미하기는 하지만 저처럼 아파트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공사들이 아파트 재건축을 지금 몸살이고 있다. 그렇게 약간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떠나서
알고 보면 선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파트는 정말 매수하기에 안 좋은 물건이 맞습니다. 제가 구조를 설명드렸죠. 아파트는 팔아먹는 놈이 위너다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